네, 지금부터 중간 기말 대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가 운동하면 위치가 변하는데 물체가 움직인 경로를 따라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바로 변위라고 하죠. 이 변위는 벡터량이죠. 그래서 니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 자, 디귿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면 같은 시간 동안 기역과 니은의 크기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처음 위치고 이게 나중 위치라고 하면 이동거리는 이만큼인데 변위는 이만큼이 되죠. 그래서 크기는 같지 않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 포물선 운동이 같지 않죠.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직선도로 위에 철수항이가 각각 A, B를 동시에 통과해 일정한 속력으로, 자, 일정한 속력 밑줄 쳐야겠죠. 그죠? 걸어가고 있다. 철수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5초. 5초 걸리고, 여기가 B에서 A까지 가는데 10초 걸리고, A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서, 20m가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라고 하면, 철수항이가 스쳐 지나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스쳐 지나간다. 이런 문제 많거든요.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10초, 만약에 1초 후에 철수가 여기 있다. 그럼 1초 후에 여기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이만큼인 거고, 철수는 이만큼. 이때 영희가 간 거리와 철수가 간 거리의 합이 A, B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간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철수의 속도와 영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 철수는 L만큼 가는데 몇 초 걸리죠? 5초 걸리죠? 이게 속도잖아요. 그죠? 영의 속도는 L만큼 가는데 10초 걸리고,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갈 때까지 T초가 걸렸다고 가정하면 철수가 간 거리는 5분의 L에다가 T를 곱한 값이고, 맞죠? 그 다음에 영희가 간 가는 속도가 10분의 L이고 간 시간 T고,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예요? L이죠. 그죠? 그러면은 L 지울 수가 있지. 맞죠? 그러면은 T가 구할 수 있겠네. T. 지금 문제에서 속력을 구했죠. 그죠? 속력을 구하라고 했죠. 철수의 속력. 그럼 5분의 L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지? 그럼 일단 5분의 L을 구하려면 20m라는 이걸 이용해야 될 것 같고, 일단 T를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10을 곱하면, 좌변 우변에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면 2T 플러스 T는 10이 되는 거죠. 그죠? 3T는 10이니까 T는 3분의 10. 근데 지금 뭐예요? 이 3분의 10초 동안 철수는 20m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분의 L, 철수의 속도에다가 3분의 10을 곱하면 20m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1 지워서 2가 되고, L은 얼마가 돼요? 30m가 나오네요. 그죠? 3, 5, 15에 2 곱하니까. 그러면 철수는 30m를 5초 동안 가니까 6m/s가 되겠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데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스쳐 지나간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이란 뜻입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두 자동차 AB가 각각 10m/s, 5m/s의 속력으로 지준선 PQ를 동시에 통과한 순간부터, 그죠? A는 등속도, 잊으셔야겠네. 등속도. B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동시에 기준선 Q를 통과하였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도 어떤 말이 숨어 있느냐. 동시에 만약 A가 P에서 Q까지 T초를 했다면 B도 동시에 Q를 통과해야 되니까 P에서 Q까지 T초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 없이, 그지? 이런 문제 종류가 많거든요. 거의 고민할 필요 없이 VT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A는 등속도인데 10m/s라고 했으니까 A가 이렇게 되겠죠. 10.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얘가 뭐 T초라고 합시다. 그래도 TT가 좀 이상한데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B는 같은 시간에 봐봐요. 얘는 m/s고 얘는 세크니까 요 면적이 뭘 의미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단위가 뭐야? 미터 나오는 이런 걸 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Q 사이의 거리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5m/s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등 가속도. 그러면 줄어들 수는 없겠죠. 줄어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줄어들면은 T차가 됐을 때 면적이 어떻게 이렇게 줄어든다고 쳐봐. 그럼 이 면적이 절대 A와 같을 수 없겠지,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겠다. 그러면서 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어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여기가 15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딱 절반 시간 2분의 t가 될 거고 이 면적이 여기에 쏙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네. 다 구했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지? B의 가속도. 자, t초 동안 t를 구해야겠네요, 그죠? 하고 봤더니 위에 뭔가 100m라는 단소가 있네. 요 사각형 면적이 얼마야? 100m니까 얘는 10초라는 거 우리 금방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 같은 경우에는 10초 동안에 10이 증가했네, 그지? 10초가 지났네, 10m/s가 증가했네, 플러스 가속도는 1이 되겠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봅시다. 직선도로 위를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 AB를 그림 나는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치와 시간. 그 가로축과 세로축이 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자, 위치의 단위는 미터겠죠, 그죠? 뭐 됩니까? 기울기가 가로분의 세로니까 단위가 미터/s. 즉 돌아갑시다. 속도를 나타낸다. AB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어때요? 1초일 때 이때 기울기, 5초일 때 기울기, 10초일 때 기울기가 A는 다 같지, 그지?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맞는 말이고. 자, 니은 5에서 10초까지 평균 속력은 B가 A보다 크다. 평균 속력은 뭐예요? 총 거리를 뭘로 나눠? 총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10초까지. 5에서 10초. 그럼 5에서 10초니까 5초라는 건 똑같죠, AB가, 그죠? 근데 A는 어디 있었어? D에서 ED로 움직였죠, 그죠? 근데 B는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갔지, 그지? 맞아요? D가 채 안 되는 지점에서 이만큼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크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 D가 0에서 10초까지 이동거리는 B가 A보다 크다. 0에서 10초까지 모두 A, B 동일하게 0에서 2D, B 역시 0에서 2D까지 갔기 때문에 얘는 크다는 게 아니라 같다 해야 됩니다. 이거 곡선이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0에서 10초까지 이동거리는 B와 A가 같다 해야 합니다. 같다가 정답이에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림 가는 물체 A의 가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에이, 가속도. 단위가 어떻게?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림 나는 물체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같은 위치에서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정지 처음 속도가 얼마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해석을 하면 AT 그래프거든요. AT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가 있어요. 면적은 428의 절반이니까 4m per sec가 되겠네요. 그죠? 이건 바로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면은 V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해서 B랑 B의 이 그래프에다 같이 그리면 처음에 0이고 처음 정상태가 그 다음에 A는 4초 후에 속도 변화가 4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4가 되겠죠. 이게 뭐야? A가 되겠다. 그러면 2초일 때 2가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0에서 2초까지 A의 평균 속력은 2m/s다. 0에서 2초까지 평균 속력은 어떻게 합니까? 이 면적을 2초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삼각형 면적을 그렇게 해도 되고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 더하기 나눈 속도에다가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이 나옵니다. 1. 여기서 이쪽까지. 아,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그죠? 428의 절반이 아니니까 8이죠. 그죠? 삼각형 면적 구해버렸네. 그러면 다시 그려야겠네요. 그죠? 다시 그리고, 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요 면적이 2는 4에서 이제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2초일 때 A는 정상태여서 여기서 이미 4네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면적을 2초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선생님 잘못했지만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 0, 나눈 속도 4에서 2로 나누면 2가 나오네. 그러면 맞아요. 아까 선생님 잘못했지, 그지? 그 다음에 0에서 4초까지 B의 이동거리는 4m이다. 0에서 4초까지. 이거 삼각형 면적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은 4m가 나온다. 맞죠? 그 다음 4초일 때 A, B는 같은 위치에 있나요? 같은 위치에서 출발했어. 그지? 근데 4초라고 하면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못 그리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8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8이 됩니다. 여기가 8. 자, 여기가 8이 되겠죠. 8. 그러면 이제 8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요 면적 자체가 달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A가 더 많이 갔죠. 그죠? D가 틀렸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1, 2, 3은 물체의 운동을 분류한 것이다. 1, 2, 3은 속력만 변하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유낙하, 빗면에서 내려온 운동 모두 다 직선상의 운동이죠. 그죠? 근데 점점 빨라지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다. 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말하느냐? 자유낙하도 뭐야? 중력받아서 떨어지는 거. 빗면도 뭐야? 중력받아서 떨어지는 건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떨어지는 내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가속도도 안 변한다. 그 다음 등속 원운동 이렇게 도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돈다고 칩시다. 만약 이 순간 줄이 끊어졌어요. 그럼 이 공은 어떻게 날아갈까요? 이렇게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순간 이 줄이 끊어지기 직전 순간 속도가 이 방향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다시 줄이 끊어지면 그 물체는 접선 방향으로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순간 속도는 접선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럼 얘가 잠시 후에는 어디가 있겠어요? 줄이 있으니까. 줄이 없으면 여기가 있어야 할 라이죠, 그죠? 근데 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끌어온 거지, 그지? 맞아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순간 속도는 접선 방향,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속도의 등속이니까 빠르게는 안 변해. 하지만 방향은 변하죠, 그죠? 속력과 방향 중에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 진자 근해 운동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양끝 쪽에서 봐봐요. 양 끝점에 도착하기 직전에는 이 방향이었겠지, 속도가. 그지? 요 끝점 이후에는 다시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속도의 방향이 양 끝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양 끝점에 도착한 순간 그 순간 뭐 한다는 얘기야? 순간적으로 살짝 잠시 정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순간, 그죠? 순간 정지한다.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죠. 그 다음에 방향도 접선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식으로 방향도 변화. 그러니까 빠르게 방향이 함께 변하는 운동이 진자 운동이다. 자, 1번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다. 맞죠? 그 다음 2번 기억은 가속도가 0이다. 예, 가속도가 0이 아닙니다. 봐봐요. F는 ma입니다. 그럼 A가 0이 되려면 힘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봐요. 이 줄이 이 물체를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힘이 이쪽 방향에 있는 거야. 힘이 0이 아니니까 가속도 0이 아니죠. 또 가속도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가속도의 정의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방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틀렸다. 자, 참고로 등속 원운동에서 힘이 계속 어때요? 여기 있을 때는 이쪽으로 작용할 거고 여기 있을 때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 힘이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네. 그래서 이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히 구심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디귿. 니은의 포물선 운동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들어갈 수 있죠. 답은 3번 되겠다. 자, 7번. 다음은 질량의 m인 물체 AB의 가속도를 계산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물체 A가 돌의 아래의 물체 B를 실로 연결되어 운동한다. 실의 장력을 T, 물체 가속도를 A라고 할 때 A와 B의 작용한 힘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자, 일단 여기에 중력이 mg만큼 작용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력이 mg만큼 있어요. 근데 이 mg라는 중력만큼의 힘이 있으면 얘는 뚫고 내려가야겠지, 아래로. 근데 이 수평면 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중력과 똑같은, 이 무게와 똑같은 수직 항력이 작용해요. 다시 여기다가 이건 중력이고, 중력의 크기가 뭐라고 했지? 네, 무게라고 했습니다. 무게와 같은 크기의 수직 항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힘은 있지만 같기 때문에 방향은 반대고 합해서 0이 돼버려요. 표시는 하지만 문제 푸는데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얘가 내려가는 동안 줄이 팽팽할 거 아닙니까? 팽팽한 줄은 여기다 장력이 작용해요. 텐션이라서 T가 작용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상상해보세요. 얘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여기로 이렇게 가면서 반은 빨라지겠지? 그럼 가속도가 아래로 생깁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물체 A도 가속도가 어느 쪽으로 생겨? A가 이쪽으로 생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요 물체에다가 F는 MA를 적용해봐. F는 MA. 한글로 써볼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힘은 뭐 있어요? 힘이 뭐 남아있어? 장력 T가 남아있고, 이퀄 질량은 M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 A래요. 요게 A에 대한 식입니다. 그 다음,
B 물체 B에 해당되면 mg가 t보다 크겠죠? mg-t 이게 힘이죠. 이거는 F는 ma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mg-t가 되겠다. 니은 맞죠, 그죠? 다음 기억.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mg다. 맞죠. 다음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1 g냐 하면 되겠죠, 그죠? 요 식과 mg-t 식과는 ma라는 식과 요 식과 요 식을 잘 해봐서 t가 쓸모없죠. t를 소거하려면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겠네. 왜냐면 플러스 t고 얘가 마이너스 t니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mg가 남죠, 좌변은. 이퀄 ma 더하기 ma는 2ma죠. 그러면 질량 m 지워지고 a는 2분의 1g다. D는 맞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으로 물체에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건 뭐라고 그래? 관성이라고 하죠. 그죠? 정제 물체는 기억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땡.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여러분, 관성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느냐? 질량에 비례해요. 맞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움직이기가 힘들죠, 그죠? 왜? 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죠? 자, 디귿. 옷을 막대기로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지는 이유를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순간적으로 막대기로 옷을 딱 치면 옷에 있는 먼지들은 관성이 있어서 제자리 쓰려고 하지. 하지만 옷은 막대기에 부딪혀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 버리겠죠. 그래서 먼지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죠? 수평한 플라스틱 바다 탁자에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외가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돼? 한쪽에 N극이고 한쪽에 S극이겠지, 그지? 자, A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표시해 볼게. A. 일단 밑에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N극과 S극이 서로 잡아당기는 뭐가 있겠어요? 자기력이 있겠죠. 근데 이 두 힘만 있으면 아래로 떨어져야겠죠. 책상을 뚫고 내려가야겠지, 그지? 근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고 했죠, 그죠? 뭐야? 이 두 개를 합한 힘만큼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A고요. 자, 이제 B를 봅시다. B. 자,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랫방향 역시 중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뭐야? 자기력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 놓치기 쉬운데 만약에 장력과 자기력만 있으면 얘는 공중에 떠 있어야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요 자석이 B라는 자석이 책상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력이 더 커야 얘가 이제 책상에 찰싹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력의 크기는 중력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합해서 0이 안 되잖아요. 두 개의 힘은 합해서 0이 안 나오잖아, 그지? 맞지? 그럼 알짜힘이 어디로 나와? 두 개를 합하면 위쪽으로 알짜힘이 생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 힘만큼 뭐가 있어요? 수직항력이 아래로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수직항력이 여기 이 방향으로 이만큼 있다는 거를 이해하신다면 좋겠네요. 그죠? 문제 풀기가 쉽다. 자, 보기를 봅시다.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반전 관계다. 그렇죠. 주어와 목적어를 바꾼 관계죠. 요 힘 뭐 있어?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요 힘은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 B에 있고,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요 힘은 작용점이 어디에 있어? A에 있죠. 작용반전 관계도 봤다. 자, 니은 A가 탁자를 누른 힘의 크기. A가 탁자를 누른 힘. 봐봐요. A가 탁자를 누르는 힘.
이건 수직항력과 같은 크기면서 방향은 반대일 겁니다. 이쪽 방향. 왜냐면은 수직항력을 풀었으면 결국 뭐야? 탁자가 A를 미는 힘이잖아. 이것의 반작용력은 뭐야? 주어 목적어 바꾸는 거죠? A가 탁자를 미는 힘이 된다. A가 탁자를 미는 힘이 바로 A가 탁자를 누르는 힘이잖아요. 그죠? A가 탁자를 누르는 힘. 그거는 B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가 같냐? 예, 같지가 않죠. A가 탁자를 누르는 힘의 크기가 더 크지, 얘보다. 그죠? 땡, 틀렸고. 그 다음 D가 B를 제거하면 A가 탁자를 누르는 힘은 감소한다. B를 제거해. B를 제거하면, 자, B를 제거하면 뭐가 사라져요? 자기력이 사라지겠죠, 그죠? A에 작용한 자기력이 사라지겠지, 그지? 그럼 수직항력은 어떻게 돼? 이렇게 클 필요가 없죠. 만약에 수직항력이 이렇게 크다면 어떻게 돼? R자임이 오른쪽으로 나와서 얘가 위로 올라가서 솟구쳐야겠지, 그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되게 또 맞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용 반작용과 두임의 표현 형태에 대해 학생 ABCD가 나눈 대화하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작용 반작용과 두임의 표현 상태에는 각각 크기가 같고 방이 반대인 두 힘이 있어. 여러분 이제 공부를 그냥 한 번 본 사람이랑 여러 번 본 사람이 좀 다를 수 느끼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일단 A는 맞는 말입니다. 예, 작용 반작용 크기 같고 방이 반대인 두 힘 있죠. 그 다음에 두 힘의 표현 상태. 힘이 두 개밖에 없는데 두 힘이 표현 상태래. 그럼 뭐야? 이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학생 A는 맞고. 그 다음 B. 두 힘의 표현 상태에는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고, 그렇지? 작용점이 한 물체에 있으니까 두 힘을 더해서 더할 수가 있고, 더해서 합력이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야. 반면에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어. 그렇죠. 서로 다른 물체에 있으니까 더할 수가 없다. 자, C. 작용 반작용과 두힘의 표현 상태에서 각각 두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 작용 반작용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왜? 작용점이 다르니까 독립이야. 하지만 두힘의 표현 상태는 독립적이지가 않아. 작용점이 하나 있어서 어떻게 돼요? 더해 합력을 구할 수가 있는, 합력이 0이 되는 상태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한단 말이 옳지 않고요. 학생 T.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합력은 0이 되겠네? 예. 작용과 반작용은 더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용력과 반작용은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겠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답은 A, B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고, 그지? 이상한 부분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세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그림 가와 나는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 A와 B에 각각 10N의 힘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 B를 각각 2m/s 제곱, 5m/s 제곱의 등가속도로 운동하였다. 그림 타는 A, B를 함께 붙인 물체 7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F는 MA죠? F는 MA. 그러면 얘가 10N인데 얘가 2kg 있네. 그러면은 얘는 얼마? 가속도가? 아니, 가속도래. 가속도가 1가 나왔으니까 질량이 얼마야? 5kg 나오네. 같은 식으로 F는 M 곱하기 가속도 A니까 질량이 얼마 나와? 2kg 나오네. 그러면 두 물체를 이렇게 겹쳐놓고 뒤에서 밀었어. 그럼 두 물체는 동일하게 움직이겠지. 그죠? 딱 붙어서 동일하게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 A의 순간속도, B의 순간속도가 매 순간 같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로 봐도 돼요. 그러면 7kg짜리 물체로 볼 수 있으니까 F는 MA 7N이 7kg에 작용하니까 가속도는 1이다. 아, 얘는 가속도 1m/s 되고 있구나. 그러면 가속도 1인 게 1번, 3번, 2번, 1, 2, 3번이 나오네, 그지? 그 다음,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구하기가 좀 까다롭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의 반작용력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을 구해볼게요. 그럼 B 입장, 이제 A는 걷어치우고 B 입장에서는 A가 B를 이렇게 그러니까 밀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작용하는 힘이 B죠? 근데 지금 가속도가 1이 나왔어. 그죠? 그럼 F는 MA. B의 질량은 2kg이래. 그죠? 2kg이 가속도 1 나오려고 하면 R자임이 2N 필요하죠. 2N. 됐습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번지점프줄을 고무줄로 만든 이유가 뭘까? 밧줄로 만들면 잘 끊어지지 않아 더 안전할 텐데. 그랬더니 B가 낙하할 때 번지점프의 줄이 늘어나면서 충격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 기억나시죠? 자, 세로축이 충격력.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면, 만약에 고무줄이 아니라 그냥 밧줄로 한다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이 간격이 좁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충격력의 최대값이 커서, 다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무줄을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력의 최대값이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예요. 왜? 이 면적과 그림은 좀 이상한데 이 면적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기 때문이지. 그죠? 자, 같은 원리 찾아보면 기억, 권투를 할 때 글러브를 끼고 한다. 글러브를 끼면 힘이 작용한, 충격력이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하니까 힘이 덜 아프죠. 니은 체육 시간에 구르기를 할 때 매트 위에서 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매트 위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자, 디귿이 좀 다른데요. 디귿은 공을 멀리 날리기 위해 야구 선수가 배트를 끝까지 휘두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충격력. 봐봐요. F 델타 T는 M 델타 V와 같다. 그러니까 충격력은 MV가 뭐야? 운동량이지? 운동량 델타 붙었으니까 의 변화량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 면적이 충격력이고 충격력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번지점프 할 때 줄이 팽팽하게 쭉 늘어날 때까지는 자연낙하할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니까 자연낙하에서 팽팽하게 직전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밧줄이 다 풀어져서 이제 충분히 낙하해가지고 팽팽해지면 속도 0이 될 거 아니야. 고무줄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러니까 델타 V가 같아. 똑같이 내가 할 테니까 내 질량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 운동량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력이 같다. 충격력이래.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하는 거죠, 충격량. 그래서 면적이 같을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거지. 자, 봐.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의 최대값을 줄인다. 이 아이디어는 이런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가 같은데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F의 값이 작아진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야구 선수가 배트를 팔로우 스윙을 끝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F 델타 T는 M 델타 V인데 이 야구 선수가 낼 수 있는 충격력의 최대값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피지컬이 똑같을 테니까, 그지? 내가 하니까. 그러면 배트를 끝까지 휘두르면은 공과 배트의 그 접촉 시간, 즉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증가할 거라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 값도 좌변이 증가하니까 우변도 증가해야겠지, 그지? 그 속도 변화량이 커. 그 얘기는 뭐야? 배트에서 튕긴 야구공의 순간 속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공이 더 멀리 나가겠죠. 그러니까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두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적용되는 사례를, 이 원리가 적용되는 사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 원리가 적용된 사례는 그거야. 아까 말했듯이 운동량 변화량은 같은데, 그지? 접촉 시간, 즉 힘이 작은 시간을 크게 하면 충격력이 작아지더라. 이걸 이용하는 거고, 야구 선수가 팔로우 스윙을 끝까지 한다는 얘기는 힘은 낼 수 있는 힘이 일정한데 힘이 작은 시간을 길게 해서 운동량 변화량을 극대화시킨다. 이 점 약간 다르죠.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기억, 니은.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약간 설명하는 원리가 다릅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표는 물체 A를 물체 BC에 각각 직선상에서 충돌시켰을 때 A의 작용한 힘, 충돌 시간, 충돌 전후 A의 운동량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건 뭐 너무 쉽지, 그지? 지금 B에서 C로 가니 A가 B랑 충돌할 때는 F였는데 C랑 충돌할 때는 EF래. 그러면 충격력이 2배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봐, F 델타 T는 M 델타 V 같은데 얘가 2배야. 곱하기 2. 근데 충돌 시간도 어때? 2배야. 충돌 시간이 2배란 얘기는 힘이 작용한 시간도 2배란 얘기지. 그러면 전체 좌변값은 몇 배가 돼? 4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4P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 14번 문제. 자, 그림은 역학용 술에 작용하는 힘 F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했던 질량 M인 역학용 술의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로 잡아당기고 있다. 여기에서 일정한 힘, 일정하다는 뭐야? 균일하다와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균일하다는 모든 지점에서 그 크기가 같다는 거고,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시간이 지나도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술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힘의 크기가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죠? 시간이 가도. 그 얘기는 뭐야? 얘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F는 MA니까. F가 일정하면 가속도 A도 일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1차 함수. 네, 직선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있죠? 자, 봅시다. 가를 보면 0에서 t까지 수레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으므로 얘는 지금 M 델타 V와 같아. M 델타 V. 근데 델타 V는 뭐야? 변화량, 속도 변화량. 즉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야 되죠? 그럼 MV가 되겠네. 그 다음 T초 동안 물체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힘 F가 한 1과 같으므로 힘 1과 한 1과 같대. 야,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한 일이 같대. 이게 뭐야? 1 에너지 정림이다. 그래서 W는 뭐야? 델타 EK라고 했어요. 그러면 W는 뭐야? W. 힘이 있고, 그죠? 힘이 작용한 거리. 근데 거리는 요 VT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잖아. T초 동안. 요 면적 어떻게 구해?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지.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T고 세로가 V니까 VT가 되는 거지. 이퀄 뭐야? 운동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MV제곱에서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갈 말은 2분의 1 그죠? F VT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그림은 수레 A와 B의 사이에 용수선을 압축시킨 C를 끊어 AB가 분리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가 분리된 후 같은 거리 L만큼 떨어져 있는 수레 멈춘 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T, 2T이다. 봐요. 얘는 T초 걸렸어. 1초라고 생각해봐. 근데 얘는 2T초 걸렸어. 2초야. 얘가 더 빠른 거지, A가. 그지? 몇 배 더 빠른 거야? 2배 빠른 거지. 얘가 2V라면 얘는 뭐야? V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었지. 운동량 보존 법칙. 이 얘기는 뭐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충돌 전은 뭐야? 끊기 전이니까 뭐입니까? 운동량의 합이 0일 수밖에. 그러니까 정지니까, 그지? 근데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역시 0이 나와야 됩니다. 0. 근데 이게 만약에 M 질량, B의 질량 MB라고 하고 A의 질량 MA라고 해봐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쓸 필요가 없는데. 얘는 운동량이 뭐야? 이쪽으로 플러스 하면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러면 MB, V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MA, EV니까 V가 EV.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뭐가 0이 돼야 돼. 그러면 EMA랑 MB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2대 1이야. 그럼 질량은 1대 2. 봐봐. 자, 속도가 지금 2대 1이야.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는 질량은 1대 2가 나와야지. 그래서 질량은 A가 B의 2배가 아니죠. B가 A의 2배지. 그러니까 틀렸어. 용수철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아니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용수철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는 AB가 같다예요. 같다. 그럼 기억력 틀렸으니까 디귿이 정답이겠네. 그치? 용수철로부터 분리된 후 AB의 운동량의 합은 0이다. 이거 맞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16번까지죠. 그죠? 다음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와 같이 빗면 위의 높이 h인 점에서 질량의 m인 물질을 가만히 놓았더니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어 수평면 위의 운동점을 최대 x만큼 압축시킨다. 자, 그럼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밖에 없어? mgh 밖에 없지. 운동 에너지는 0인 거지, 그지? 얘가 이제 이쪽에 도달했어,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위치 에너지 0인 거고, 얘 속도가 v고 질량이 m이라면 얘는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으로 갖겠지, 그지? 그러다가 쭉 가서 얘를 밀고 들어가서 압축을 하죠. 그래서 끝까지 압축했을 때 순간 뭐가 돼? 정지되는 거야. 그럼 뭐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0이고, 그죠? 운동 에너지도 0입니다. 그럼 얘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2분의 kx 제곱으로 변환됐을 겁니다. 그치? 네. 그런데 보니까 가에서 빗면의 높이 2분의 h, 얘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얘를 위치 에너지를. 그리고 임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어. 자, 봐봐. 높이를 2분의 1로 줄이고 질량을 2배로 하면 위치 에너지 값은 결국 똑같잖아. 아까랑 mgh나. 그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밀고 들어가는 길이가 x가 동일할 수밖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x가. 다시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처음에는 위치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인데 높이는 2분의 1로 줄었지만 질량이 2배로 돼가지고 위치 에너지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얘가 이제 바닥에 도착했을 때 갖는 운동 에너지 값도 변함이 없을 거고, 얘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변환됐을 때 이 값도 변함이 없을 거니까 얘는 뭐 똑같은 길이 x만큼 압축시킬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시험 범위까지는 이제 풀이를 했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